이곳 공주는 정말 조용한 도시인 것 같아요. 딱 제 스타일입니다. 뭔가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고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은, 여기 또 곰모양 토우가 저희를 반겨주네요. 조용하게 산책하기 좋을 것 같아요. 네. 꽤 깊숙이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 국왕의 무덤을 영접하러 가는데 이 정도 경건한 마음으로 갔고, 우리 어라하를, 이 조선시대 국왕한테는 전하라고 부르잖아요. 황제한테는 폐하라고 하고 백제왕은 어라하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면 합파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합파는 왕은 아닌데 이제 왕의 아버지나 아니면은 섭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각하하고 같은 맥락이네요. 그렇죠. 전하가 왜 전하인지 아세요? 그 왕이 있는 곳을 전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자기가 왕이 있는 그 전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에서 전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전하는 보통 전류하고 이과가 또. 네, 저는 지금 무령왕릉에 와 있습니다. 매표소에서부터 한 5분 정도 걸으면 볼 수가 있는데요. 정확히는 무령왕릉이 아니라 송산리 고분군입니다. 이 고분군에는 주인을 알 수 없는 무덤 6기와 무령왕릉까지 총 7기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제 무령왕릉만 그 주인을 알 수가 있고 나머지는 주인을 알 수가 없어서 1호분, 2호분 이런 식으로 6호분까지 넘버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6호분은 6개는 전부 다 일제강점기 때 다 도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6호분 같은 경우는 백제 성왕의 무덤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일본인 고고학자가 그걸 냅다 다 털어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무령왕릉만 일본인들이 그걸 무덤으로 인식을 하지 못해가지고 도굴을 해서 피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다른 무덤은 다 알았지만 무령왕릉을 무덤으로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1971년에 배수로 공사를 하다가 인부의 삽이 우연히 무령왕릉의 내부를 건드린 거죠. 이 삽이 뭔가 툭툭툭 쳐지니까 파봤는데 심상치 않은 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 다음날 문화공보부 장관이랑 김원용 국립박물관장이 내려와가지고 바로 발굴단 짜가지고 발굴을 했는데 그게 바로 무령왕릉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무령왕릉 발굴 프로젝트는 현장에 있던 고고학자분들이 굉장히 크게 후회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수천 년 동안 빛을 전혀 받지 못하는 암실이 갑자기 열리게 되면서 빛과 습기가 한 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로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당시에 또 비가 그렇게 많이 내렸다고 해요. 뭐 결로 현상은 뭐 그럴 수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당시 언론사 기자들이 이제 통제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몰려들었고 다 이제 무덤 내부로 막 들이밀다 보니까 문화재 몇 점들이 훼손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무령왕릉 발굴 프로젝트는 발굴 실력이 아직 우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굴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비슷한 예로 진시황릉이 있는데 뭐 한간에서는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진시황릉의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공개하지 않는다, 발굴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더 큰 이유는 아직 이 진시황릉급의 그 규모의 무덤을 발굴하는 실력과 기술이 거기까지 못 따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문화재 보호의 이유로는 내부에 들어갈 수는 없고 옆에 있는 전시관의 모형을 재현을 해 놨는데요. 그 전시관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는 5호분이고 아마 이쪽이 이제 무령왕릉일 겁니다. 근데 제가 봐도 무덤으로 인지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보니까 그냥 산으로 알 것 같은데요. 그쵸. 지금이야 이렇게 이제 인도를 만들어 놨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인도 같은 게 없었을 테니까 그냥 이렇게 언덕만 있었으니까 그래서 발굴이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 돌 계단도 언덕에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네. 여기가 이제 무령릉 북쪽 입구라고 합니다. 네, 여기가 이제 전시관이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온. 이렇게
1호분, 2호분, 3호분, 4호분, 5호분, 6호분, 그 다음에 무령왕릉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아, 이게 무덤으로 인체하기 힘들긴 하네. 근데 저희 아까 그 국립공주박물관에서 매직권 묘지석을 봤죠. 그 매직권 묘지석에 이 무덤의 왕과 왕비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놔가지고 우리가 무령왕릉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곳이 이제 박물관에서 재현해 놓은 무령왕릉 내부 모습인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이제 내부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하나하나 다 벽돌입니다. 이 무령릉은 벽돌 무덤 양식으로 유명하죠. 한국에는 벽돌 무덤이 많이 없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 벽돌 무덤은 중국 남방, 당시에는 양나라의 무덤 양식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없지만 뭐 무덤이니까 그 시신이 들어가 있는 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박물관에서도 봤잖아요. 그 관의 재료가 금송이라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이 금송이 일본에서 주로 많이 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세기 백제의 활발한 대외 관계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유용준 교수님이 이제 그 6세기 백제의 미학과 대외 교류에 대해서 쓰신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외래 문화에 대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민족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무령왕 때 이런 대담한 문화적 개방이란 바꾸어 말하면 그렇게 개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했다. 발달된 외래 문화의 충격을 무작정 거부하다가 스스로 몰락하고만 얘가 세계사에는 무수히 많다. 무령왕은 양나라 문화를 단지 모방한 것이 아니었다. 발달된 그 문화의 자극을 받아 백제 문화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킬 계기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 성과는 그의 아들 성왕이 찬란한 백제 문화를 부여해 가서 꽃피울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었다. 무령왕릉에서 보이는 대외 문화 교류를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근데 저는 이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좀 늦은 점심이지만 점심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점심을 먹으러 동해원에 왔습니다. 전국 5대 짬뽕이죠. 여기 공주의 동해원과 더불어서 평택의 영빈루, 강릉의 교동반점, 군산의 복성루, 대구의 진흥반점 이렇게 5 짬뽕집을 전국 5대 짬뽕집이라고 하는데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는 5개 짬뽕집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장 잘 알려진, 가장 유명한 5개 짬뽕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안 먹을 순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자, 식사가 나왔습니다. 이 뭔가 여기는 파가 좀 돋보이는 것 같아요. 파를 많이 써서 파육수가 잘 배겨 있을 것 같은데요. 백종원 선생님이 짬뽕 먹을 때 섞어서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해서 이 면이 아주 그냥 탱탱하네요, 탱탱. 자, 전국 5대 짬뽕 맛은 어느 정도인지. 사실 제가 어제 과음을 했습니다. 아주 호되게 혼났는데요, 술한테. 이제 좀 뭔가 해장이 되네요. 살짝 매워요. 살짝 맵고 엄청 뜨겁고, 근데 확실히 파육수가 확 난다.
이제 해상이 됩니다. 아. 아. 김이 모락모락.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제 과음 해가지고 숙취 때문에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럼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탕수육 좀 큰 걸로다가 탕수육이 좀 되게 진짜 쫀쫀쫀쫀한 것 같죠, 이 집 탕수육은. 좀 이런 건더더기들 해산물이 많지가 않네. 오늘 공주가 내륙 지방이다 보니까 해산물이 없고 대신 이런 야채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감독님은 혹시 아까 박물관에서 본 것 중에 뭐가 제일 인상적이셨어요? 너무 인상적인 게 너무 많았는데 일단 그 왕과 왕비의 이 금관 장식 그거는 실제로 보니까 좀 아우라가 있더라고요. 그쵸. 근데 사실 웅진시대 백제는 백제 역사에 있어서 흑역사였습니다. 왜냐면은 이 웅진천도가 국가의 어떤 계획된 천도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 비상사태에 따른 임시방편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왕의 관해가 실추되고 귀족들의 힘이 비대해집니다. 그런데 이 귀족들 사이에서도 한성 출신의 귀족이냐 충청도 기반의 귀족들이냐라고 경쟁이 생기는데 처음에는 진씨, 해씨 등 한성 출신의 귀족들의 힘이 조금 더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제 국왕은 연비씨, 백씨, 사택씨 등 충청도 기반의 귀족들이랑 힘을 합쳐서 한성 출신 귀족들을 견제했던 거죠. 문제는 그러다가 충청도 기반의 귀족들의 힘이 더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웅진시대의 백제는 귀족들의 시대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웅진시대 때 백제 왕들이 총 5명 있었습니다. 이 중 2명이 귀족들한테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암살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까지 합치면 3명이에요.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백제의 웅진시대를 수습했던 왕이 바로 무령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령왕릉이 너무 유명해서 그 사람 무덤만 생각하고 있는데 무령왕 자체도 굉장히 능력 있는 명군이었다. 네. 탕수육 소스에 찍어서 소스가 되게 붉다.
아, 해장됐다. 아, 민망하네요. 너무 완봉을 해버려가지고. 아까 찻집에서 되게 우아하게 오프닝 찍었는데 갑자기 장르가 바뀌었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 완벽하게 해장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 밥값 해야 되겠죠? 오후 일정 소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걸을 예정이니까 따라와주세요.